영화 속 단종,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요? 영화에서 단종은 20대 청년처럼 보였죠. 177cm 평균 체격의 늠름한 왕.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유배 당시 16세, 사망 시 겨우 17세였습니다. 게다가 키는 150cm 전후, 조선시대 평균보다도 작은 체구였죠. 10세의 왕이 되어 12세의 왕위를 빼앗기고 17세에 죽었습니다. 영화는 어른처럼 보였지만 실제론 그냥 아이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청룡포에서 단종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영화는 마치 오랜 시간 머무른 것처럼 보여줬죠. 어몽도와 정을 나누고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 그런데 실제로는 단 4개월이었습니다. 세조가 직접 선택한 자연 감옥, 3면이 강, 1면은 절벽. 6평짜리 작은 감옥집에 갇힌 채로 단 4개월 만에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화보다 훨씬 짧고 더 잔인했던 진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단종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놀랍게도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려실 기술이라는 야사에는 사약을 가져온 관리가 차마 먹이지 못하고 활줄로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사약을 영월까지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 가지 죽음.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한명회. 조선 역사상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두 왕의 장인이 된 남자. 셋째 딸은 예종의 왕비, 넷째 딸은 성종의 왕비. 조선 500년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 모두 요절했습니다. 손자도 없었습니다. 그의 혈통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리고 1504년 연산군은 명령합니다. 이미 죽은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쳐 목을 베라고. 부관 잠시. 집행 당일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고 비가 내렸습니다. 단종을 죽음으로 모은 최고 권력자의 결말. 저주인가? 역사의 심판인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여러분이 아는 강남 압구정. 그 이름의 진짜 정체 알고 계셨나요? 압구정은 단종을 죽음으로 모은 한명회가 지은 별장의 이름이었습니다. 1476년 한강변에 지은 호화정자. 갈매기와 친하게 살겠다는 뜻. 욕심 없이 살겠다고 지은 이름. 하지만 그는 여기서 명나라 사신까지 불러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자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74동 뒤쪽에 압구정터 표지석이 남아있습니다. 단종이 17세의 영월 산골에서 죽을 때 한명회는 강남에서 별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1457년 같은 해 두 남자의 완전히 다른 운명. 단종 17세 영월 6평 감옥에서 사약을 받습니다.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같은 해 한명회 42세 한양 최고 권력자 강남에 별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30년 후 한명회의 무덤이 파헤쳐집니다. 부관 잠시 그의 혈통도 모두 끊겼습니다. 그리고 241년 후 1698년 숙종은 단종을 왕으로 복권합니다. 노상훈에서 단종대왕으로.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단종의 묘에는 매년 제사가 올려집니다. 한명회의 흔적은 표지석 하나만 남았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단종 역은 박지훈이었죠. 근데 단종은 사극에서 계속 다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90년대엔 정태우가 드라마 한명회와 왕과 비에서 단종을 맡아서 단종하면 정태우란 말까지 나왔고요. 2011년 공주의 남자에선 노태엽, 영화 관상에선 최상구가 단종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전, 1980년 드라마 파천무에선 윤유선이 단종을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최애 단종은 누구였나요? 댓글에 작품명과 배우를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더 모아서 이어갈게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영화에 거의 나오지 않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15세의 왕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3년 뒤 18세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왕비에서 하루아침에 노비 신분으로. 남편 단종은 영월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 동쪽 산에 올라 영월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동망봉, 동쪽을 바라보는 봉구리. 영조 임금이 직접 이름을 써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염색일로 생계를 이어가며 단종이 죽은 날을 기려 평생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64년을 홀로 살다 82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15세에 시작된 사랑, 18세에 남편을 잃고 82세에 눈을 감을 때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단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한명회 역은 유지태. 근데 한명회는 사극에서 최종 보스 단골입니다.
1994년 KBS 한명회는 이덕화, 1998년 왕과비는 최종원이었죠. 그리고 2011년 인수데뷔는 손병호, 공주의 남자는 이희도, 영화 관상에선 김의성이 차갑고 무서운 한명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꼽는 최애 한명회는 누구인가요? 댓글에 배우 이름 남겨주세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제일 무서운 건 칼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단종이 묻죠.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 하나에 권력 구조가 다 보여요. 첫째, 호칭이 바뀌는 순간 사람도 지위로 바뀝니다. 왕이 아니라 처분 대상이 돼요. 둘째, 단종은 질문하고 한명회는 대답이 아니라 결정문처럼 말하죠. 말이 칼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기록의 빈칸을 재구성한 픽션이에요. 여러분은 이 장면 연출로 봤나요? 역사로 봤나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고 나면 딱 이거 검색하죠. 어몽도 누가 했지? 어몽도 역대 배우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MBC 설중매에선 나영진, KBS 한명회에선 박칠용이 어몽도를 연기했고요. 그리고 KBS 왕과 비에선 한태일, 마지막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 여러분 원픽은 누구예요? 1, 2, 3, 4번호로 댓글 달아주세요. 왕과 사는 남자 박지훈 단종이 왜 이렇게 진짜처럼 보이냐고요? 딱 세 가지요. 첫째, 2달 반에 15kg 감량, 사과 2쪼가리로 버텼대요. 따라하지 마세요. 둘째, 그 감량이 그냥 몸무게가 아니라 단종이 왕이기 전에 굶고 지친 10대 소년으로 먼저 설득돼요. 셋째, 박지훈이 힘내가 아니라 숨는 멈칫으로 버텨요. 그래서 관객이 단종을 못 놓습니다. 1, 2, 3 중 뭐가 제일 컸어요? 숫자 댓글.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다들 검색하잖아요. 단종 최후 기록이 뭐지? 근데 핵심은 기록이 딱 떨어지지 않아서 영화가 빈칸을 상상으로 채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훈 단종 연기가 역대급인 포인트 3개. 첫째, 울부짖기보다 참는 호흡. 둘째, 말보다 먼저 오는 눈의 초점. 셋째, 인물의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멈칫으로 넘기는 용기. 이 장면 여러분은 연출로 봤나요? 역사로 봤나요? 댓글로. 단종은 졌어요. 유관순도 안중근도 당대엔 졌어요. 그런데 단종은 17살에 사사됐지만 241년 뒤 숙종이 그를 왕으로 복위시켰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를 기억하러 극장에 갔어요. 독립운동가들도 당대엔 졌어요. 총칼 앞에서 맨몸으로 만세를 불렀고 수많은 분들이 그날 쓰러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년 3월 1일 기억합니다. 역사에서 진짜 이기는 건 기억되는 쪽이에요. 당신이 기억하는 역사 속 인물은 누구예요? 댓글로. 단종 사극이 재밌는 이유 아세요? 작품마다 최종 보스가 바뀝니다. 어떤 작품은 세조가 보스고 어떤 작품은 한명회가 보스처럼 보이고 어떤 작품은 그냥 시스템이 보스예요. 보스 1 세조형 칼 들고 판을 뒤집는 권력이 있습니다. 보스 2 한명회형 직접 칼은 안 들어도 말과 정보로 사람을 눌러요. 보스 3 시스템형 누가 나쁘다기보다 구조 자체가 사람을 못 나오게 만듭니다. 근데 왕과 사는 남자는 특히 한명회가 화면에 최종 보스처럼 서게 만들었죠. 기록 속에서도 장대하고 위압적인 인물로 묘사된 걸 그대로 가져온 캐스팅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본 이 이야기의 최종 보스는 누구였나요? 세조, 한명회, 아니면 시스템? 댓글에 하나만 찍어주세요. 단종이 영월에 유배됐을 때요. 삼면이 강으로 막혀있고 탈토각이라는 감시초소가 4곳에 있었어요. 사실상 천연 감옥이었죠. 아침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600년 된 소나무, 관음송에 앉아서 한양 쪽을 바라봤다고 해요. 고3 나이였거든요. 밥은요, 어수리나물이라는 산나물을 주로 먹었대요. 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월 백성들이 몰래 갖다 드렸죠. 그리고 밤이 되면 호장 엄흥도가 몰래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이게 영화의 시작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역사 왜곡 논란 있잖아요. 근데 실록을 직접 찾아봤더니 영화 속 이 장면들은 실제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뒀다는 장면. 중종실록 27권 1516년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어몽도라는 자가 곡하며 관을 갖추어 장사 지냈다. 두 번째, 단종이 숙부 세조의 명령으로 죽었다는 장면. 세조실록 9권에 이렇게 나와요. 노산군이 이를 듣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 물론 영화는 상상력을 더했지만 기본 뼈대는 전부 실록에 있었어요. 역사 왜곡이라고 하기 전에 이 영상 저장해두세요. 잘 들어. 마을에 생사가 달린 일이야, 그치? 감초 캐릭터라고 하면 그냥 웃긴 조연 같죠. 근데 왕과 사는 남자니 어몽도는 감초가 아니라 감정 회수 장치예요. 3타로 갑니다. 금맥이 왔다, 금맥. 1타, 초반엔 유해진이 리듬을 잡아서 관객을 영화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이 마을이 제 설명을 한 번만 들어. 아유! 2타, 중반엔 단종 옆에서 관객 감정을 붙잡아두는 사람이 됩니다. 저 식기 전에 예? 3타, 후반엔 그 감정을 한 번에 터트리는 스위치가 돼요. 여러분 어몽도 원픽은 초반, 중반, 후반 댓글로 써주세요.
네, 한명회 MBTI 뭘 것 같아요? 38세까지 궁에서 문지키던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수양대군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첫 번째, 전략적 사고. 1453년 계유정난의 모든 플랜을 짰어요. 누구를 먼저 제거할지, 어느 문을 장악할지 전부 계산했죠. 두 번째, 냉정한 결단. 단종 보기를 시도한 사육신도 가차없이 제거했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감정은 없었죠. 세 번째, 목표지향. 세조, 예종, 성종광 3명을 직접 만들어냈어요. 두 딸을 왕비로 만들었거든요. 네 번째, 리더십. 영의정을 18년 동안 했어요. 조선 역사상 최장수제상이죠. 다섯 번째, 권력욕. 너무 권력을 독점해서 죽은 지 47년 후에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참수하는 부관참시를 당했어요. 이 NTJ 여러분, 한명회 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역사는 3번 단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 1452년. 아버지 문종이 2년만 더 살았다면 어떨까요? 문종은 재위 2년사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12살 단종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두 번째 기회, 1453년 10월 10일 밤. 계유정난 당일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차렸다면, 하지만 김종서는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세 번째 기회, 1456년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의 단종 보기 운동이 성공했다면, 하지만 거사 직전에 발각되어서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신복주 6신하가 주살당했다. 3번의 기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까요? 기억하마. 이 대사 대본에 없었대요. 영화 속 명장면들, 사실 배우들이 즉흥으로 만든 거였어요. 첫 번째, 기억하마. 엄흥도가 공을 내세우자 박지훈 배우가 즉흥으로 기억하마라고 했대요. 유해진 배우도 그 순간 놀랐대요. 두 번째, 전하. 유해진 배우가 즉흥으로 부르는 바람에 박지훈 배우가 웃음을 참느라 애먹었대요. 세 번째, 강물 뛰어드는 장면. 유해진 배우가 직접 감독에게 내가 뛰어들겠다고 제안했대요. 네 번째, 마지막 고개 숙이는 장면. 이것도 즉흥이었대요. 감독도 놀랐대요. 대본이 아니라 배우의 진심이 만든 명장면이었어요. 만약 단종이 MBTI를 했다면 어떤 유형이 나왔을까요? 12살에 왕이 되고 14살에 왕위를 빼앗기고 16살에 생을 마쳤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단종의 행동을 보면 성격이 조금 보입니다. 첫째,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릴 때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청령포 유배지에서 매일 관음송에 앉아 한양을 그리워하며 자규시를 직접 남겼습니다. 외로운 몸 짝 잃은 그림자로 푸른 산속이로다. 셋째, 사육신의 보기운동도 원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희생되는 걸 바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은 단종의 MBTI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유형이든 단종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영화 하나가 영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후에 청령포 방문객이 무려 8배나 증가했어요. 2025년 설 연휴에는 2,006명이었는데 2026년에는 무려 16,400명이 찾아왔습니다. 청령포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곳은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라 사실상 자연 감옥이었거든요. 3면이 강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깎아지른 절벽. 17살 단종에겐 절망적인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영월 시내, 상권, 축제도 모두 단종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600년 전 슬픔의 장소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단종도 이걸 보면 조금은 위로받을까요? 한 번 봤을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노란 나비.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 이 나비는 한국 전통 민속에서 저승사자를 의미해요. 단종의 죽음을 예고하는 전령이었던 거죠. 두 번째, 관음송. 단종이 자주 기대는 이 나무는 그의 외로움과 절망을 600년간 지켜본 증인입니다. 세 번째, 엄흥도의 흰 수건. 처음엔 그냥 생활용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죽은 자를 수습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었어요. 네 번째, 단종의 시선. 영화 내내 단종은 항상 북쪽 한양 방향을 바라봐요. 다섯 번째, 단종이 죽기 전날 밤에 내린 비. 이것도 세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아우, 이 밤에 비가 내렸다고요? 영화를 다시 보면 이런 디테일들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단종이 청령포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읽으면 눈물 납니다. 1457년 영월 청령포. 16살 소년이 누각에 올라 시 한 편을 남깁니다. 일자원 금출제궁, 나는 한 마리, 궁궐을 쫓겨난 원통한 새. 보신청 영벽산 중 짝지을 그림자도 없는 외로운 몸, 산속을 떠도네. 가면야야 면무가, 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을 못 이루고, 궁한 연년 한 불궁,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하는 끝이 없구나. 성단효잠 잔월백, 두견사의 울음소리 끊어진 새벽, 어스름 달빛만 비치고, 혈류춘공 낙화홍, 피 뿌린 듯 봄 골짜기에 지는 꽃만 붉구나. 철롱상 미문에서 하늘은 귀머거리인가. 내 애끓는 소원 듣지 못하고, 한해 수인이 독총, 슬픈 내 귀에 소쩍새 울음만 들리는 것이냐.
자규, 두견새, 소쩍새, 피를 토하며 우는 새, 억울한 죽음의 상징입니다. 영화 속에서 단종은 항상 북쪽 한양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시를 쓴 단종의 나이 겨우 16살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닿는 구절 댓글로 알려주세요.